자, 2026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 은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데이터부터 투자 전략까지 알기 쉽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시장을 딱 한 숫자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4.29%. 이게 뭐냐면요. 공식 오는 가격이 하루 만에 이만큼이나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압력이 있었다는 신호죠. 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공식 시세가 어떤지 기준부터 딱 잡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론적인 가격이랑 우리가 실제로 살 때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격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별로 예측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최종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의 공식 시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기준이 되는 숫자들입니다. KBO는 고시가격을 한번 보시죠. 어제 마감 기준으로 24K 순금이 그램당 24만 3,540.25원입니다. 이게 전날보다 1.38% 빠진 건데요. 금액으로는 3,395원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꽤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실시간 가격을 보니까요. 24만 2,472.61원, 어제 마감 가격보다 0.44%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제장 끝나고 나서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공식 가격이 그램당 3,958.6원인데요. 하락률이 무려 4.29%에 달해요. 금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서류상의 가격과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 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시간 국제 시세랑 환율을 딱 적용해서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요. 금 한 돈, 그러니까 3.75g의 이론적인 가치는 90만 9,272원이 나옵니다. 딱 이 가격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금은방에 가서 금 한 돈 주세요 하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 바로 107만 2천 원입니다. 보셨죠? 이 엄청난 가격 차이?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계산해보면요. 이론가보다 무려 17.9%나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거예요. 거의 18%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가격 구조가 한눈에 딱 그려보실 겁니다. 이론적인 가격은 90만 9천 원대인데 우리가 살 때는 107만 2천 원. 반대로 우리가 팔 때는 어떨까요? 87만 3천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이게 바로 심월금 투자의 현실적인 비용, 즉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고 소매 프리미엄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달러와 금리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원화 가치, 즉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중동 문제 같은 지정학적 뉴스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적인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에서 9월로 미뤘다고 하죠. 이런 전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미국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해졌고 이게 국제 금값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500일원대까지 오르면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제 금값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금값이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고 환율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상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를 내다볼 시간이죠. 내일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추가 상승 가능성입니다. 만약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20달러 선에서 강하게 버텨주고 또 중동 같은 곳에서 긴장감이 더 높아진다면 국내 금값도 다시 힘을 내서 한돈에 91만 3천 원, 나아가 92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대로 가격 조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제 금값 지지선 5,020달러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추가 하락의 문이 열리면서 한돈에 90만 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세 번째, 바로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금값을 올리려는 힘과 내리려는 힘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한돈에 90만 9천 원에서 91만 3천 원, 이 좁은 구간 안에서 큰 움직임 없이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지금은 실물금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스프레드가 너무 커서 수익 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대신에 KRX 금시장이나 ETF 같은 상품에 집중하시고요. 기술적으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돈에 90만 9천 원. 이 가격이 지켜지면 매수, 무너지면 일단 관망입니다. 다음은 꾸준히 금을 모아가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입니다. 지금 금은방 가격으로 실물을 덥석 사시는 건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눌렸을 때 KRX처럼 수수료가 싼 곳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좋은 자산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금이 하나도 없는 신규 진입자분들,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바로 기다리세요입니다. 딱 두 가지 신호를 확인하셔야 해요. 첫째, 이론가가 91만 원 아래로 더 떨어지는지. 둘째, 금은방 판매가가 107만 원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지. 이 두 가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내심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론적인 가격은 내렸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금은방 가격은 아직 충분히 내리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이 서류상의 가격과 현실의 가격,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1.48원.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 1,500원이라는 건 뭐랄까 엄청난 심리적 저항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뚫렸다? 이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그냥 한번 오르고 끝날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환율 상담, 그러니까 1,500원 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하고 말이죠. 원화가 과연 이 위에서 자리를 잡을 거냐? 바로 이 질문을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도대체 우리 원화에, 우리 통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막입니다. 사건의 발생, 1,500원에서 어떤 새로운 시험이 시작됐는지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상단 시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미 1,500원대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와 1,500원이다 하는 충격이라기보다는 이 가격이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시험해보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한번 찍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텨내느냐, 바로 그거죠. 이날 하루 변동폭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점이 1,503.42원, 저점은 1,485.62원. 와, 하루에만 무려 17.81원이 움직인 거예요. 이건 조용한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뉴스 하나 툭 터지면 5원, 10원씩 그냥 튀어오르는 그런 아주 고변동성 장세에 들어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환율이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의 거래 중심,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 자체가
149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 초반으로 레벨이 아예 한 단계 올라와 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원화가 약세 쪽으로 한 칸 더 밀려난 바로 그런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이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건 사실 우리인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글로벌 역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죠. 여기에 기름값까지 오르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한 건 다 팔고 안전한 달러로만 물려가는 거죠. 이른바 리스크 오프 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일주일 만에 8%나 폭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에 거의 모든 걸 의존하는 나라한테 유가 급등은 이건 무역 수지랑 물가의 직격탄이거든요. 결국 이게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아주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금리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죠. 지금 미국 기준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럼 달러 수요는 늘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시장의 기대감마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올해 초만 해도 6월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야 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지더니 이젠 9월 아니 그 이후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달러 고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가겠는데? 이런 전망이 퍼지면서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건 바로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글로벌 충격에 유독 한국 경제가 더 취약하게 반응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자금이 훅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좀 불안하잖아요. 여기에 고유가 때문에 물가 부담은 커지고, 근데 또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카드, 즉 수단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환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원인이 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야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우리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해요. 첫째, 만약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서 1495원 아래로 내려간다. 이때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환전 계획이 있다면 2, 3회에 걸쳐서 분할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반대로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1,500원 위에서 버틴다? 이럴 땐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한 외환은 그냥 지금 확보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495원에서 1503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횡보 장세, 이럴 땐 예측보다 원칙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조건 분할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잡하시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1495원 아래에서는 차분하게, 1500원 위에서는 보수적으로, 그 사이에서는 욕심을 줄여라. 아시겠죠? 1495원 밑으로 가면 차분하게 나눠서 대응하고, 1,500원 위에서 가격이 굳어지는 느낌이면 최대한 몸을 사리는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중간한 가격대에서는 욕심을 버리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의 현재 상황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플레이북을 손에 쥐셨으니 여러분은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